안녕하십니까. 위프로젝트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할 심리학과 이현선, 심리학과 조미진입니다. 이 기사는 위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학생, 위클래스와 위센터의 상담실 운영 등과 관련된 위프로젝트 우수 사례 공모전의 시상식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학생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 학생은 위클래스와 위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상담 업무 담당자 또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던 한 학생에게 손을 내밀었고, 위클래스의 상담을 통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학생이 되어 고맙다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 기사를 봤을 때 우리는 위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이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프로젝트 관계자가 느끼는 보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프로젝트는 이용 학생과 관련 관계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위프로젝트는 3단계 위계로 움직이는 체제이기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의 위계가 적절하게 움직이느냐에 대하여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프로젝트의 위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위프로젝트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위프로젝트의 성과와 현황을 말씀드리고 위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프로젝트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위프로젝트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자 정책입니다. 위프로젝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해당되나 서비스의 주가 되는 대상은 위기학생입니다. 또한 위프로젝트는 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연계된 3단계의 안전망으로 이루어져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안전망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안전망은 학교 차원에서 설치된 위클래스로 학교 내의 상담실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발견 및 예방하고 학생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2차 안전망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치된 위센터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의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심리평가, 상담, 치유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추가로 2차 안전망인 위센터에는 가정형 위센터와 병원형 위센터가 포함됩니다. 3차 안전망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된 위스쿨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해 상담을 포함한 인성 및 직업교육과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위탁 기관입니다. 위 세 기관들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다음은 위프로젝트의 법적 근거입니다. 위프로젝트는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프로젝트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따르면 목적, 용어 정의, 각각의 3단계 안전망에 대한 관련 상의 법률로 다음의 표와 같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프로젝트의 성과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클래스 기관 현황, 그리고 위센터의 기관 현황, 위스쿨의 기관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프로젝트의 시행 초기에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위기학생 지원이 목적이었지만 현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발달적 지원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 프로젝트의 성과는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교 상담의 체제화를 시도하였고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교 상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위 프로젝트 확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주요한 성과로 부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가정형 위센터와 위스쿨의 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가정형 위센터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안전망으로 분류되는 위센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의 지원 강화를 위한 단기 기숙형 위탁기관입니다. 위 프로젝트는 시행 초기부터 위계별 서비스의 구분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위센터와 위스쿨은 각각 상이한 위계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기관은 유사한 점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사한 점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설치 주체에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위기 학생 대상으로 기숙 형태의 위탁 교육을 제공합니다. 셋째, 제공 프로그램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저희가 생각한 개선 방향은 위계에 대한 검토와 재조정입니다. 위계별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명확한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제공하는 서비스에 명확한 차이를 두기 어렵다면 두 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프로젝트의 두 번째 문제점은 유기적인 전달 체계를 위한 기관의 확보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정책 설계 당시의 위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간의 연결이 촘촘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는 가정형 위센터와 위스쿨의 지역별 구축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가정형 위센터와 위스쿨이 아직 17개 시도마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설의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정적인 문제로 시설 구축 및 확대가 어렵다면 문제점 1의 개선 방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정형 위센터와 위스쿨을 통합하여서 부족한 시설을 대체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전문 상담교사의 인력 배치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프로젝트의 3단계 안전망은 각 기관에서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주로 지원하는 대상의 특성도 매우 다르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질에 따른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 프로젝트의 단계적 안전망을 구축할 전문 인력 구성이나 직무 역할에 제약이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예시로 신규 발령된 전문 상담교사가 위센터의 실장직을 맡아 자문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오히려 지적을 받게 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생각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계적 안전망 구축에 상담 전문 인력을 고용 방식, 고용 형태, 직무 역할 등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슈퍼비전의 체계화를 통해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단계적 특성에 걸맞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